김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주차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이치 시간에 PDH에 사용되는 어태치먼트를 종류별로 자세히 분류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전 시간에는 스터드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까지 배웠고, 이번에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까지 해서, 여기 보시면 분류 있죠. 스 어태치먼트는 톡딱이 형태고, 바 어태치먼트는 바와 라이더의 결합을 이용한 PDH에 사용되는 어태치먼트였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이번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이거는 자석의 흡인력, 인력을 이용한 유지력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PDH입니다. 그래서 자석과 자석 구조체와 여기에 붙는 자성제를 이용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석인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자성제인 키퍼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보시면 자석끼리의 첫 번째는 자석끼리의 같은 극끼리의 밀어내는 힘이 반발력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극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흡인력이고, 세 번째 사진은 자석에 붙는 흡착하는 자성제를 이용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석과 이것에 흡착하는 자성제를 이용하는 것을 한 번 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틱의 어태치먼트 원리는 위치상 내면의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치근의 키퍼를 이용하여 이 둘 사이 간에 발생되는 흡인력을 통해서 유지를 얻게 되는 원리인데요. 인체에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양쪽 다 다른 극의 이제 자석을 사용하게 되면 구강 내에 자석이 있게 되므로 생체에 친화적이지 못하고 또 너무 센 자성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코자 자성제인 키퍼를 이용하여 어태치먼트를 제작하게 됩니다. 자석을 내장한 자석 구조체를 위치상에 이제 흡착하는 금속판의 키퍼를 치아에 배립하고 양쪽에 작용하는 흡인력을 이용하여 위치를 치근에 고정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여러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가채성 위치를 지대치로 연결해서 유지나 안정성을 시도하는 유지 장치 중에 하나이고, 또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기적인 힘으로 보철물을 유지하는 장치다라고도 하고요.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자성제인 키퍼로부터 나온 자력을 이용한 보철물의 유지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원리는 같습니다. 어드밴스드 타입,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은 쿠션이 내장되어 있는 캡슐 속에 쿠션이 있어서 완합을 할 수 있는, 완합 작용을 할 수 있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두 번째는 루트 키퍼라고 해서 바로 치료실에서 치근에 홀을 형성해서 다이렉트로 이제 키퍼를 장착할 수 있는 형태고요. 세 번째는 돔 형태로 된 임플란트용 어태치먼트입니다. 임플란트용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고요. 네 번째는 프리시전, 정밀형의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로 브릿지, 고정성 교위치에 사용되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종류를 조금 세세히 보면 저는 임플란트용인데요. 지금 왼쪽 사진에 왼쪽 사진에 보시면 임플란트 하부의 구조물 픽스처가 있고요. 이 위에 마그네틱이 이어져서 위치상 내면에 있는 자석과 함께 결합돼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PKH라 하신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옆에 그림에 보시면 다이렉트용으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타입의 평평한 구조로 이루어진 마그네틱이고, 두 번째는 돔 형태로 됐기 때문에 조금씩 약간의 움직임을 살짝 허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밀형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아래 사진은 임플란트 구조물에 사용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인데, 돔의 형태로 키퍼가 돔의 형태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봤었던 위치상의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리즐리언트 타입의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캡슐 속에 쿠션이 있어요. 노란색 쿠션. 쿠션 쪽으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만큼은 저작을 할 때 뭐 여러가지 교합압이나 이런 측방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압력의 그 움직이는 공간만큼을 허용해주는 쿠션이 내장되어 있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이고요. 기능 운동을 허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임상에서 훨씬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 방금 보신 게 이거는 이제 고정성 교위치에 사용되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로 아래쪽에 치근 쪽에 키퍼가 장착되고, 교위치 내면에 마찬가지로 자석인 마그네틱 어셈블리가 이제 결합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스탠다드 타입과 돔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은 둘 다 치근형이고요. 다이렉트용. 치근에 바로 치과 의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치아 뿌리 안에 이제 그 포스트 식립과 비슷하게끔 이렇게 홀을 형성하고 컴포질 레진을 이용해서 코아와 결합하게 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한 번에 치료실에서 이 키퍼 부분을 부착을 하게 됩니다. 세면을 이용해 접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키퍼 아랫부분에 보시면 목 부위가 좁아져 있는 곳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착탈로가 구강 내에서 우리가 유도하는 방향과 다를 경우 이 마그네틱 키퍼 부분을 착탈로에 맞게 평행하게끔 이제 조절을 해줄 수 있게끔 목 부위가 조금 얇아서 어느 정도 움직여서 조절을 가능하게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부분이 지금
치아 부분 하얗게 있고 이 파란색 부분이 컴포짓 레진으로 이제 안에 코아도 형성하면서 동시에 키퍼 부분이 루트에 완전히 이제 한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이 컴포짓 레진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코아와 그 다음에 이 둘 사이를 결합하는 접착제 역할까지, 세빈의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스탠다드 타입, 플랫한 타입과 도매, 아치 그 도매 형태로 이루어진 것도 역시 또 사진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진이 좀 자세히 구강내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치근에 홀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여섯 번째, 왼쪽 위에서 여섯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이 작은 게 바로 키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키퍼를 이제 이 검정색이 아마 이 안에 컴포짓 레진이 아마 플러블 정도 되는 레진이 있을 거고, 이걸 이용해서 이 내면에다가 골고루 도포되게끔 해준 후에 구강내에 넣고 이제 접착 된 과잉된 여분의 나머지 이제 컴포짓 레진 제거 후에 다시 이제 그 위로 바로 아예 코아까지 형성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두께가 나올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한 후에 다듬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진이 의치상 내면에 자석인 어셈블리, 마그네틱 어셈블리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치만 제작이 된 경우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 방법을 이용해서 키퍼를 넣었기 때문에 그 후로 바로 장착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아래 숫자를 보면 600GF, 800GF 또는 400GF가 있는데요. 이거는 강도를 그 마그네틱 사이의 결합력을 수치화한 것인데 400에서 800까지가 허용 범위고요. 400보다 숫자가 너무 작아져 버리면, 결합력이 약해지게 되면 유지력을 얻기가 힘들고요. 반대로 800 이상을 넘어가게 돼버리면 흡착력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제거가 용이치 않고요. 너무 과도한 흡착력은 도리어 환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400에서 800으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합압을 요구하는 구치보일수록 800이 가깝고, 이제 많은 교합력을 많은 그 교합압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흡착력을 필요로 하는 전치부는 수치가 조금 내려가서 한 400 가까이, 이렇게 해서 이 직경과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규격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에 나왔던 여러가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단점이 많이 보완돼서 나온 형태인데, 여기 보시면 끝부분에 양 날개에 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자석이 잘 탈락되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윙이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앞에 보셨던 뭐 쿠션 타입도 있고, 이거는 돔 형태겠고요. 앞에 보신 거는 플랫한 스탠다드한 타입이었고요. 이거는 쇼후사에서 나왔던 것 같고, 다양하게 800과 500으로 직경이 달라지고 길이도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경이 더 넓을수록 길이가 길수록 더 유지를 많이 얻을 거고요. 자기 회로의 비교인데, 이거는 캡 타입
타입과 샌드위치 타입인데 자석에 이제 자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요크 처리를 해서 코팅을 해줘야만 인체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 해로움을 주지 않는데, 캡 타입 같은 경우는 반원상의 그 자석을 하나의 작은 면을 제거해서 요크로 덮은 것이고요. 이럴 경우 자석의 자와 방향이 키퍼와의 접합면에 수직이 되고요. 샌드위치 타입은 한 쌍의 요크로 직사각형의 자석을 사이에 둔 것으로 이 자와 방향은 키퍼와의 접합면에 평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의 것보다는 타원형이, 또는 타원형이 보다는 직사각형이 더 유효한데, 이는 닿는 면적도 달라지고, 예, 면적이 더 넓을수록 훨씬 더 그 자력이 더 잘 발생할 수 있고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사진 보면은 앞니 쪽은 400, 600, 그 다음에 구치부 쪽은 어금니 쪽은 500, 800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키퍼로 구성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키퍼의 아랫부분이 키퍼에 보면은 키퍼를 잡는 홀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매몰 그 소환 주조할 경우 이제 키퍼의 위치가 변하지 않게끔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시 이제 마그네틱 어셈블리는 이 자석의 윗부분으로 스테인리스 강으로 캡슐화를 했고, 내부는 자석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양쪽이 요크로 감싸져 있는 이런 샌드위치형으로 제작된 것이고,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캡슐화를 했고 요크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자석에 유해한 그런 자력이나 이런 것이 차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클래스프를 이용한 것을 비교해 볼 경우 그 기계적 유지 장치와 같이 마모나 파손되는 부분 없이 장기간 사용해도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대대손손 이제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성이 있고요. 또 키퍼의 두께나 자석 구조체와의 그 공간을 변화시키므로 유지력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상 표면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신미성 면에서는 클래스프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고요. 자력에 의해서 위치를 흡인하기 때문에 기계적 유지장치와 같이 마모에 의해서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위치의 착탈 방향이 자유롭기 때문에 제작 시 설계가 쉽고 고령자와 또 팔이 부자연스러운 환자에게도 적당하고요. 위치의 착탈 시 지대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태치먼트에 비해서 아무래도 입안에 넣으면 알아서 자력이 발생해서 자를 찾아가서 딱 걸쳐지기 때문에 좀 그 위치 사용이 좀 힘드신 분들, 좀 예를 들어서는 조금 좀 질환을 앓고 계셔서 지각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적합할 수 있고요. 또 수평 방향으로 흡인력이 적기 때문에 지대치에 당연히 측방압이 무리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수지갑은 가해지지만요. 특수한 기구와 기술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기공 과정이 비교적 심플한 편입니다. 아까 다이렉트 방법도 마찬가지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 의체 착탈이 당연히 자유스럽기 때문에 디자인이 쉽죠. 완성 의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바 타입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힘든 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대치 상태에 맞추어 분담이 가능하고, 어태치먼트 유지력이 자성 구조체와 근면판에서 빼면 떨어지기 때문에 착탈 시에 지대치에 비기능적인 힘이 가해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조금 숙달되면 훨씬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적용 범위가 넓겠고요. 재사용도 가능하죠. 또 탈락 시 복원력이 발생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조금 탈락이 쉬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다른 단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클래스프가 신비성이 좋지 않고 또 지대치에 무리한 그런 하중을 가하기 쉽고 착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자성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는 신비성도 우수하고, 그렇죠. 그래서 코너스관이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된 이중관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제작법이 매우 좀 까다롭습니다. 또 장기적인 사용에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자도 좀 협조도가 있지 않으면 취급하기가 많이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는 기공 조작이 복잡하죠. 많이 기공 과정이 어렵고, 유지력의 불안정성이 무시할수록 큽니다. 그리고 또 수리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임상에서 지금 클래스프가 걸려있는 치아가 지금 망가져서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대치 파절이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로 수복을 해서 적용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치에 비어있는 부분을 똑같이 레진으로 메워서 할 수 있고, 또 오버덴처에도 이용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자성 어태치먼트가 위치의 기능 시에도 유지력에 유효한 측방력이 생기기 좀 어렵고, 치근의 경사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점도 될 수 있는 게, 측방력이 해방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의치의 유지 또는 안정도 떨어지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의치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이게 지대치의 그런 부담은 당연히 줄여주지만, 이게 의치의 기능 면에서는 탈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제 복원력이 발생돼서 제자리 위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어도 실제 임상에서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가 한 3세대 정도 걸쳐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처음 초기 단계는 크기가 너무 컸고, 또 이제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구강 내에 장착했을 경우 부식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고, 이런 점들이 크기도 많이 작아지면서 노크 처리와 이런 코팅 등을 통해서 부식성도 줄였고요. 또 이제 자석고 조치가 좀 잘 탈락되는 걸 방지하고자 윙이 살짝 부착된 디자인도 나오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안정성도 해결이 되었고, 스테인리스와 그런 레이저 용접을 통해서 또 이제 코팅이 돼서 내식성도 내구성도 훨씬 좋아졌고요. 사진을 보시면 1세대는 굉장히 크기가 크고요. 2세대에서 많이 사이즈가 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윙도 부착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다양한 제작법도 나와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사진으로 다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